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M2랑 에어비앤비 공간 한 2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33살 최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 임대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매출이라든지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에어비앤비는 월 순수익이 최소 200만 원이고요. 그거를 지금 12개 하고 있고, 단기 임대는 월 순수익이 50에서 70만 원 정도를 지금 10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시면 제 순수익입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부업은 어떤 부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33M2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주일 이상 예약을 받고 호스트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대 수수료를 월세처럼 이제 받는 거죠. 33M2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3M2라는 건 일주일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임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기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아시는 에어비앤비랑 가장 큰 차이가, 에어비앤비는 이제 숙박업이고 단기 임대는 임대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는 1박 단위, 33M2는 일주일 이상을 예약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이상이면 뭐 일주일에서 뭐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도 많이 묵으시겠네요. 맞습니다.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그런 건 정상 기간이 좀 늦지 않나요? 가장 큰 장점인데, 입주하는 날,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입주하면 3월 2일 날 바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온다는 거죠. 투자금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투자금은 저는 보증금 포함해서 700에서 12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700의 구성 요소는 200만 원은 소모품 비용과 중개 수수료, 그리고 500만 원은 이제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총 700이고요.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갔을 때 플러스 200만 원 하시면 되고, 200에도 똑같이 소모품 비용, 중개 수수료 더한 게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만 원으로 월 수익 50만 원에서 60만 원, 연수익 한 50%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50% 이상이죠. 그럼 이거를 혹시 매각하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작년에도 팔았고 돌아오는 5월 달에도 하나를 지인한테 팔아요. 보통 월 순수익에 곱하기 12 정도 받습니다. 제가 50만 원 월 순수익이니까 600 정도. 그래서 600만 원 받고 보증금 500 돌려받아서 다시 두 개를 넓히는, 약간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익률 50%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겠네요. 이상이 되죠. 저희가 말한 것처럼 순수익은 50이지만 권리금까지 계산하면 월 순수익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최고로 잘했다 하면 7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100만 원 버는. 그쵸. 매각까지 생각해서 월 100만 원 버는. 그러면 할만하죠.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없잖아요. 보증금도 돌려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할만하고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는데, 프로그램은 사실은 저만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동으로 제가 33M2 사이트에서 어떻게 눌러서 확인하는지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한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에 들어가서 쉽게 계약 가능 날짜를 누르고 이 날짜부터 4주를 누르시면 월 매출이 나옵니다. 157만 1000원에서 이제 33만 원을 뺀 게 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120만 원에서 이제 오피스텔의 월세, 관리비, 청소비 정도를 빼시면 그게 월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사실. 매출이랑 비용 구하는 게 사실 쉬워서, 사실 여기 이 33M2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4주 눌러서 확인만 하시면 바로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월세도 나오잖아요. 관리비는 보통 저는 20만 원으로 평균을 잡기 때문에 청소비 10만 원 정도를 해서 총 30만 원 정도를 빼면 월 얼마 정도 남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죠. 아까 프로그램으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까 제가 오전에 결과값을 낸 프로그램에 따른 이제 결과값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는 임대료, 여기 밑에 있는 관리비, 청소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를 갖고 오고, 월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월세를 갖고 온 겁니다. 계산 결과 1값을 보면 제가 함수를 걸어놨어요. 월 순수익이 이거는 86만 원 정도 남는 물건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8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꽉 찼을 때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만실 기준으로 86만 원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분의 2를 또 곱해서 또 계산을 한 거를 또 여기 옆에서 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 결과 이 값을 보고 보통 임장을 떠납니다. 만실일 때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만 찼을 때 남는 수익으로만 본인의 기준치를 넘었을 때만 임장을 가시는 거고. 맞습니다. 이 기준점이 이제 제가 정한 기준점이고, 그 기준점이 넘었을 때 이제 여기는 임장 가도 되겠다 라고 해서 네이버 부동산 가서 임장 예약을 하고 떠나는 거죠. 이제 수익 구조는 다 알았는데, 그래서 매물을 어떻게 찾는 건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검색을 하기 전에 잘 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이 많은 곳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인테리어나 재건축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인테리어나 재건축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방학, 노원구 이쪽 위쪽 이 지금 재건축이나 인테리어가 많은 수요들이 있고, 또 병원 근처 성모병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뭐 이런데 병원과 직장인이 많은 곳을 찾으시면 그런 수요를 많이 먹을 수 있다. 직장이 많은 곳은 알겠는데 병원 같은 거는 왜 사람들이 많이 삼삼엠투를 찾는 거예요? 병원 근처에 있으면 보호자분들, 지방에서 오시는데 병원에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간호 실습생 분들도 많고요. 간호사분들도 은근히 단김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병원 근처에 있을 때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곳을 내가 많이 찝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용비어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삼삼엔투에 10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면 수익을 불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부동산 월세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검색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용비어천가 치시면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이 가격 순으로 정렬을 시키면 1090이 가장 싼 물건이에요. 요거를 눌러서 여기 밑에 쭈르륵 내려가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한테 전화 걸어서 사장님 여기 임장 가도 될까요? 예약을 하신 다음에 임장을 가시고 전대서 동의를 받으시고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 금액이 뭐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증금 막 1000만 원짜리다. 근데 난 그만큼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보증금 1000만 원짜리를 500으로 낮추는 작업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500으로 낮추면 월세를 5만 원 높이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00에 70짜리를 500에 75로 계약하는 거죠. 중개사가 잘 안 해준다 라고 한다면 3개월치 월세를 선납해 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이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줄이고, 우리 자금이 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뭐 수익률적으로는 사실 순수익으로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낮춘 다음에 2개를 더 하는 거죠. 그럼 매물은 찾았는데 이 집주인하고 전대차 계약은 좀 어떻게 하나요? 전대차 계약은 가서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서 얘기할 때 이제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이제 설득하면서 구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 2주 정도 비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또는 지인들한테 빌려줄 때 전대차 동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이 부분만 동의해 주시면 내가 이 물건 꼭 계약하고 싶다. 나 이 물건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식의 연기를 하면서 계약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게 되면 왜 거부했는지를 일단 이유를 물어보시고, 이유가 단순합니다. 제3자가 오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는 뭐 소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챌린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소음이 많이 날 것 같은 것은 내가 지금 20개를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하우가 많다. 다른 임차인들이 오는 것보다 내가 더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너 나랑 해야 돼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고민할 것 같은 게, 이렇게 세팅은 했어. 청소를 어떻게 해? 나 이거 청소에 시간 쓰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사실 당근에서 청소 이모님을 구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청소 이모님을 구하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고, 보통 지원 공고를 저희가 작성해서 올리면 10분 내로 한 1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서 메시지랑 전화 통화를 해서 결과 좀 잘 맞으신 분이랑 하시면 됩니다. 청소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나요? 게스트가 문제 일으킨 적이 사실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진짜 없는 것 같고, 문제라고 한다면 뭐 약간 더럽게 쓰는 것들은 사실 우리 청소 이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로 뭐 좀 뭔가 더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실 만한 거는 있나요 혹시? 컴퓨터로 볼 때 가장 빠르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들어가서 바로 이 계약 가능 날짜를 눌러봅니다. 오늘부터 3주 이상 예약이 찼는지만 봐요. 이거 3주 이상 예약 안 찼잖아요. 바로 패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오늘부터 3주가 좀 찼네? 오케이, 그럼 메모장에다가 요거 적어놓고, 그리고 다시 또 끄고 다음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3주 이상 찬 게 몇 개 있는지를 다 눌러보고, 그게 몇 % 이상 되면 여기는 재는 지역이다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삼삼엔투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약을 해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창업 흐름이 될지를 제가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손품 파는 거, 좋은 물건 찾는 거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물건을 골랐으면 저희가 임장을 출발하면 됩니다. 내부 부동산의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좋은 지역을 이미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가셔서 이제 전대차 동의 받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장과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모품 구매를 하신 다음에 입주 당일날 소모품들이 막 오겠죠. 그걸 세팅하시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플랫폼 등록하고 영업 시작하고 수익화하는 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7단계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앞에 좋은 물건 찾는 거 그리고 임장 가는 게 거진의 90% 이상의 단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이런 소모품 리스트 같은 거 저희 구독자분들도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공유가 혹시 가능할까요? 사실은 아무한테는 안 드리고 있긴 한데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한 5년 동안 지금까지 사면서 가장 가성비 있고 좀 싼 것들, 그 중에서도 퀄리티 있는 것들만 모아놨거든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뭐 사야 되는지가 쭉 써있고, 링크 누르면 TV 링크면 이렇게 TV 중에서 가장
가장 싸면서 퀄리티가 좋았던 거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반응이 좋다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면 경쟁이 좀 빡세지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2년 넘게 운영하면서 경쟁자가 많아진다라기보다는 이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호스트가 아니어도 게스트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풀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이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33M2를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 창업 중에 33M2가 레벨 1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레벨 1부터 좀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뭐 약간 끌어오르는 마음이 계신다면 바로 33M2로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게 잘 됐는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을 보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자신감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 보면서 같이 화이팅 하면서 앞으로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길이가 있다 보니까 다 담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보시고 저거 좀 더 궁금한데 짧아가지고 다 못 알았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영상으로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 또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